여러분은 혹시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던 명나라가 정작 자신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어져온 4대 관계 속에서 명나라의 참전은 어쩌면 당연한 위리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대한 도박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미스터리한 결정과 그 파장을 깊이 추적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얽힌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고 임진왜란이 단순히 일본과의 전쟁을 넘어 대제국 명나라의 몰락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예고한 거대한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과연 명나라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위기의 서막, 명나라와 조선의 엇갈린 시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동아시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품고 있었죠. 당시 명나라는 수백 년간 조선을 오랜 사대국으로 여기며 중화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이 위기에 처하면 마땅히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위험과는 달리 명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서서히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환관들의 전횡이 극에 달해 국정이 문란해지고 있었고요. 오랜 평화에 안주한 탓에 국방력은 점차 허술해지고 있었답니다. 특히 북방 국경의 방비는 만주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죠. 한편 조선 역시 명나라 못지않게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은 동인과 서인,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북인과 남인 등으로 나뉘어 극심한 당파 싸움에 휘말려 있었고 이로 인해 국로는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해적들의 소란 정도로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율곡 이이와 같은 선각자들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력 강화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당쟁의 눈이 먼 조정 대신들에게는 그저 먼 이야기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그 칼끝을 조선과 명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거쳐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여러 전조들을 통해 조선에 전달되기도 했죠.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황윤길은 일본이 분명 침략할 것이라며 이기감을 전했지만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결국 조선 조정은 김성일의 낙관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고 일본의 대규모 병력 집결 움직임마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시선과 오판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가 되고 말았죠. 이처럼 각자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명과 조선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오랜 사대국의 안위만을 걱정할 여력이 없었고 다른 한쪽은 눈앞의 당쟁에 사로잡혀 외부의 위협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일본의 대규모 침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두 나라는 각자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명나라의 선택은 정말 그들의 운명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과 명나라가 각자의 문제에 매몰되어 다가오는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과연 그들은 이 파국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조선을 구원하려던 명나라의 선택이 정말 그들의 운명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이끄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을 함락하고 순식간에 북쪽 평양까지 진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임금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사대 관계 속에서
조선의 위기는 곧 명나라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명나라 조정은 고심 끝에 참전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오랜 사대국의 체면을 세우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의 질서를 수호하고 혹시라도 일본군이 요동을 넘어 명나라 본토로 진격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북방의 만주족 견제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렇게 1593년 총사령관 이여송이 이끄는 4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나타나자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은 환호하며 구원자를 맞이했습니다. 명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는 등 초반에는 괄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뒤집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합군의 불협화음이 깊어졌습니다. 명나라와 조선군은 작전회의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기 일쑤였죠. 명나라는 조선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일본과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미스터리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전쟁의 승패를 넘어 자신들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명나라는 조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과 독자적인 평화협상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조선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명나라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죠.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는 막대한 경제적, 인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쟁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전비는 명나라의 국고를 바닥내고 백성들의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 북방의 만주족 견제에 소홀해지면서 명나라 국력이 급격히 소모되었다는 점입니다. 변방의 수비는 허술해지고 어린 누르하치가 만주 벌판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워 명나라를 위협하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임진왜란은 명나라의 내부 출혈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1597년 정유재란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고 명군은 또다시 참전하여 결국 일본의 패퇴를 이끌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났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명나라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고 조선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렸죠. 전쟁 이후 명나라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고 그 틈을 타북방의 만주족, 즉 후금, 이후 청나라, 이 급부상하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온 명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조선을 구원하려 했던 명나라의 대규모 참전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북방 만주족의 성장을 방관하여 결국 멸망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오랜 사대 관계의 의리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제국의 복잡한 계산과 그 예상치 못한 파멸적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결국 자국의 숨통을 조이고 후금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는 깨달음은 역사의 비극성과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한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으며 강대국의 선택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국의 운명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명나라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선택이 남긴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불러온 파장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미스터리를 다음 이야기에서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